총리님 요즘 말씀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거칠어진 게 아니고요. 질문이 거칠다 보니까 답변도 좀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 본인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총리님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어떻습니까? 거칠어진 게 아니고요. 이제 질문이 거칠다 보니까 답변도 좀 그런 측면이 있다면 좀 거칠지 않도록, 설령 질문이 거칠더라도 거칠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 본인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거하고는 안 나가십니까? 지금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년 전에 대선 슬로건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첫째, 이게 나라냐 이런 한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국 가족 범죄단 사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탄력 문제 수사와 처리, 윤석열 총장 막무가내 쳐내기, 이걸 보면서 시중에서는 이게 나라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이 국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에 집권 5년 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잘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에 앞장서서 또 요즘 돌고 있는 말이 나라가 네 거냐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결례의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홍준표 의원님은 야권의 지도자분의 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불러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하실 때는 그야말로 좀 국민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등등, 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또 새로 미국에서 대통령도 취임을 했고 해서 저와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참으로 많을 텐데 사실은 그 이슈가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 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적폐 수사 열심히 했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앞세워가지고 서울지검 특수 4부까지 배치해서 많이 했죠. 그러나 문재인 적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드루킹 사건 윗선 수사를 했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원전 폐기 은폐 조작 사건, 최근에 4대강 보호 해체 결정, 이 나중에 문재인 적폐 사건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럽니까? 예, 저는 어느 정권이건 어느 정치인이건 관계없이 이 책임져야 될 일은 책임지고 또 결국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그걸 적폐라고 홍 의원님은 규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4대강 보가 생기고 난 뒤에 방송사에서도 홍수 또는 한해 피해 성금 생방송으로 성금 모금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그거야 국가 예산. 우리 늘 해마다 했잖아요.
국가 예산으로 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금년도 홍순하고 하면 전부 수해 성금 내잖아요. 그걸 줄 서서 쭉 내고 생방송하고 하는 걸 4대강 보호 생기고 난 뒤에 한 번도 있었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수해 못 보셨습니까? 참, 4대강 주변에 금년 그게 있었냐, 이 여름에 말이에요. 금년 여름에 수해 못 에이. 보셨습니까? 지금 4대강 보가 그대로 있는데 금년 여름에 수해가 엄청나게 피해가 나서 지금 그분들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4대강이 그래서 수해를 막았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뭐 총리님하고 오늘 싸우러 나온 게 아니고, 아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죠. 예. 자, 가렴주구 가정맹호라는 말 아시죠? 예, 압니다. 예. 세금이 너무 가혹하다 이거예요. 종부세가 왜 종부세입니까? 종합부동산세죠. 그렇죠. 예.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고 종합부동산세죠. 근데 단일 부동산에 왜 종부세를 매깁니까? 아니 그 세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아니, 세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법을 그게 말이 안 집행하는 되죠. 것인데 이제 혹시 그 아니, 예. 거기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단일 물건에 종합부동산도 아닌데 왜 종부세가 단일 물건에 또 부과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종합이라는 게 꼭 여러 가지 부동산이 다 합쳐졌다는 뜻이 아닐 수 있고 만약에 아니, 이제 그러면 그 법에 이름이 잘못 지어졌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이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유세의 성격도 있는 것이죠. 종부세라는 게. 재산세가 있잖아요. 재산세가 그러니까, 부과되고 그 그러니까 물건에 또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거. 예. 근데 그러나 이제 종합부동산이 아닌데. 예. 그래서 또 공시지가가 마음대로 올려가지고 정세를 하는 거. 이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정세하는 것. 이거 헌법 위반 아닙니까? 아니 저 의원님 공시지가를 어떻게 마음대로 올립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죠. 법과 제도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지 누가 개인이 마음대로 올립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죠. 예. 법률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세율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행정기관이 세율을 정하는 것이 이건 뭐 아니고 듣는 게 국민들이 판단할 테니까. 그 종부세는 네.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하도록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해라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이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렴주구 가정맹호라는 말이 요즘 유행입니다. 자, 코로나 대책에 지난 추석 때도 못 내려가게 하고 가족끼리 못 만나게 했는데 이번 설에도 그럴 겁니까? 예,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국민 여러분께 너무 송구합니다마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 또 45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작년 이때 같으면 뭐 사실은 훨씬 숫자가 작았죠. 그래서 이제 방역은 경제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방역에 성공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방법이 없어요. 방역에 성공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설에도 가능하면 좀 집합을 만나시지 말고 뭐 전화를 하신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정을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설 밥상 민심을 막으려고 하는 그 목적 아닙니까? 뭐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예. 그런데 USB 그거는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아니 잘 아시지 않습니까? USB는 이제 정상 간에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원래 정상 간에 주고받은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게 국제적인 관행이죠. 만약에 그런 관행을 빼면 정상 간에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할 때 이게 모두 공개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제대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정상 간의 대화나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는 건네주고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너는 알 필요 없다. 그거는 좀 곤란하죠. 아니, 미국 국민들한테 건네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문제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과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비밀이 확실하게 지켜진다고 하는 전제하에 미국의 특정 공직자에게 이게 제공이 된 것이지 미국 국민들께 제공한 게 아닙니다.